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거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5년이 지나고도 이게 자수를 하면은 실제로 형이 감경이 될 수가 있는 정도의 양형 사유로서는 되게 좋은 사유인 거죠.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요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나게 핫하죠. 저도 매회 볼 때마다 놀라거든요. 우영우를 보고서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의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집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민법 천사조에 관한 건데 사실 상속인이라는 거는 배우자가 가장 1순위 상속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의로 배우자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가 천사조 1호로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처럼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상속 결격자가 돼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애초에 민법상 못을 박아놓은 것을 드라마화 시킨 건데, 결국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남편이 중간에 증언을 했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는 병원을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요. 살인으로. 만약에 살인죄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 결격이 되는, 살인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의 병과 이 할머니의 다리미를 들었던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의사의 증언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우영우는 왜 상해 미수로 바꿔야 한다, 무죄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극 중에서는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행여나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인이 되려고 했을 때 봤더니 이 사람이 예전에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전과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걱정을 해서 우영우는 이제 살인 미수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절대 안 되고 상해 미수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변호사인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변론을 하게 된 거죠. 저요. 소취하고 싶습니다. 소취하겠습니다. 이거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취하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쉽네요. 쉬운 걸 내가 그동안 왜 못했지? 원고가 소를 취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합니다. 이게 이제 소치하를 하는데, 의뢰인은 사실상 아버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하고 싶어 했던 거고, 근데 딸은 내가 당사자인 소송인데 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데, 이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요. 소치하를 하는 사람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냥 자발적으로 소치하서를 제출을 했을 때 변호인이 그걸 반대할 그게 없는 거죠. 왜냐면 원고가 당사자니까요. 민사소송법 266조에 따라서 소치하는 이렇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에서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론기일 가갖고는 저 소치할게요 라고 원고가 얘기를 하면 된다고 우영우 변호사 얘기를 한 거는 이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가 가서 말로 한 거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당연히 없어도 돼요. 다만 소위치하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이제 소는 바로 취하가 된 겁니다. 홍주명 씨가 가진 도곡동 땅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했었죠. 이를 들은 피고는 역시 통이 크시다며 홍주명 씨를 칭찬했고요. 칭찬은 무슨,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죠. 그렇다면 피고는 홍주명 씨가 원고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땅을 결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 신문 자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증인신문이었던 거거든요. 민법상 손해의 개념에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그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뭐 당사자 신문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 다 법률 대리인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피고 측에서는 얘기를 했던 거죠. 두 사람의 부상에 관련해 준비 서면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 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의 증여 계약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단 증여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경우가 딱 3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상한 변소 의형무처럼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한 때, 또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거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증여를 했는데 재산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 걸로 인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때는 해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한 변소 의형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동동 1, 동동 2가 동동 3 증여자의 직계 혈족 동그라미한테 상해를 가했잖아요.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민법 556조 1항에 따라서 증여를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해지를 할 때는 그 기한 제한이 있어요. 그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해를 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부터 6개월을 경과를 하면은 더 이상 해제를 못하고, 실제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는 증여를 더 이상 해제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모든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는 증여가 이행이 되었으면 더 이상 해제가 의사표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동동 3이 동동 1, 동동 2한테 미리 줬다 라면 이 증여 해제의 의사표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5년이 지난 후이긴 하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특별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이게 형법 52조에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면제까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거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5년이 지났고도 이게 자수를 하면은 실제로 형이 감경이 될 수가 있는 정도의 양형 사유로서는 되게 좋은 사유인 거죠. 그거를 변호인들이 변론하는데 계속 빼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이 이거를 캐치를 잘 하셔서 판결을 내리신 것은, 양형 자체는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사유가 아니라 실제로 직권으로 판단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수 말고 어떤 사유가 있냐면은 합의를 한 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라던가, 아니면은 피고인이 반성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던가,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딸린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게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양형 사유로 되게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소 우영우를 보면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몇 가지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